결말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고양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 사라진 이유도 사실은 모두를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양이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다세대 주택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에게 인사를 하듯 가볍게 다가왔다가 거실 한쪽 구석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누워 잠을 잤습니다. 울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쉬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매일 반복됐습니다. 밤 9시,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자리. 주인이 처음 그 고양이를 본 건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는데 회색 털의 고양이 한 마리가 계단을 올라와 주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구에 귀 한쪽 끝이 살짝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왼쪽 앞발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놀랐습니다. 너 누구야?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마치 그곳이 자기 자리라는 듯. 주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고양이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그릇과 사료를 놓아줬습니다. 고양이는 물을 조금 마셨지만 사료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고양이는 주인의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눈을 떴을 때 고양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문을 확인해 보니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집 나간 고양이였나 보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9시 고양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자 고양이는 안으로 들어와 어제와 똑같은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주인은 다시 물과 사료를 내놨습니다. 고양이는 물만 마시고 사료는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양이는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일주일 내내 반복됐습니다. 밤 9시가 되면 고양이는 나타났고 주인의 집안에서 잤습니다. 새벽 5시쯤 되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고양이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여러 종류의 사료를 사다 놓았습니다. 콩조림도 놓아봤습니다. 고양이는 냄새를 맡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상했습니다. 고양이가 배가 고프지 않다니. 그럼 왜 매일 밤 이곳에 오는 걸까? 그저 쉬는 곳이 필요한 걸까? 주인은 고양이를 위해 구석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고양이는 그 위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밤 9시에 나타났고 새벽 5시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을 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주인이 다가가면 고개를 약간 숙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고양이는 낮 동안 어디에 있는 걸까? 왜 밤에만 이곳에 오는 걸까?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까? 왜 새벽에 떠나는 걸까? 어느 날 새벽 주인은 일찍 일어나 고양이를 지켜봤습니다. 5시가 되자 고양이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주자 고양이는 밖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인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신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 사이로 스며들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고양이의 목에 가볍게 추적 장치를 달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작은 GPS 목걸이를 주문했고 며칠 뒤 그것이 도착했습니다. 가볍고 방수가 되고 배터리가 일주일은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밤 9시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자 고양이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부드럽게 목걸이를 채웠습니다. 고양이는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목걸이를 털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핸드폰으로 GPS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거실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고양이는 다시 떠났습니다. 주인은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고양이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고양이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사이를 지나 상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오전 6시쯤 고양이는 한 분식집 뒤편에 멈췄습니다. 30분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치킨집 뒤편이었습니다. 20분쯤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은 횟집 앞이었습니다. 15분. 그 다음은 편의점 뒤였습니다. 10분. 고양이는 하루 종일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급식실 근처에 있었습니다. 40분쯤 머물렀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상가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음식점, 슈퍼마켓. 고양이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는 먹이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들을 돌며 남은 음식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까? 한두 곳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텐데. 저녁 6시쯤 고양이는 다시 주택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이었습니다. 30분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양이는 여러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밤 8시 30분쯤 고양이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쯤 머물렀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곳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밤 9시 50분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하루 동안 기록된 경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양이는 총 15곳의 가게를 방문했고 5곳의 집을 들렀고 마지막으로 공터에 갔습니다. 하루에 20km 이상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직접 그 공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GPS에 표시된 위치를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주택가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20분쯤 걸어 도착한 곳은 오래된 건물 사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빈터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있었지만 불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들이었습니다. 5마리, 아니 6마리. 어둠 속에서 정확히 세기 어려웠습니다. 주인은 건물 뒤편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고양이들은 공터 한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시 30분쯤 회색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자던 바로 그 고양이였습니다. 귀 한쪽이 찢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다가왔습니다. 회색 고양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이 먹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새끼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털에 흰 발을 가진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늙어 보이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털이 군데군데 빠지고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고양이들이 먹이를 다 먹을 때까지 회색 고양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회색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생선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은 3번 반복됐습니다. 회색 고양이는 먹이를 가져왔고 다른 고양이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회색 고양이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먹이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밤 9시 40분쯤 회색 고양이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내려놓고 공터를 떠났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따랐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익숙한 길을 따라 주택가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 현관 앞에 왔습니다. 밤 9시 55분이었습니다. 주인은 뒤늦게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자 고양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주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이는 안으로 들어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을 끝낸 뒤 잠시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이해했습니다. 고양이가 밤 9시에 나타났던 이유, 아침마다 사라졌던 이유, 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지, 왜 주인의 집에서 자는지. 고양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어미였습니다. 어쩌면 어미가 아니라
그저 돌보는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고 관계도 없지만 책임을 진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집은 고양이에게 안전한 쉼터였습니다. 밤은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은 먹이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은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모든 일을 끝낸 뒤 고양이는 이곳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반복. 매일 조용히. 주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양이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떠나 저녁 9시에 돌아올 때까지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먹이를 구하고 모으고 나눴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고양이들은 가족도 아닐 텐데 개고양이들은 원래 혼자 다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고양이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전 고양이가 떠나기 전에 사료를 문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을 놓았습니다. 고양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고양이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떠날 때 입에 물고 갔습니다. 주인은 다음 날 더 많은 양을 놓았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주인은 사료뿐 아니라 통조림도 놓기 시작했습니다. 캔 따개로 열어서 접시에 담아뒀습니다. 고양이는 그것도 가져갔습니다. 입에 물고 갈 수 있도록 비닐봉지에 넣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주인은 걱정됐습니다. 고양이가 매일 밤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주인은 거실 구석, 고양이의 자리에 더 두꺼운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고양이는 그 위에서 잤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날도 고양이는 밤 9시에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서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자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에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몸을 닦아줬습니다. 고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추울 텐데. 주인은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쉬다가.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며칠 뒤 주인은 다시 공터에 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공터에 고양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마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갈색 털의 어린 고양이였습니다. 회색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들이 다가왔습니다. 회색 고양이는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 내리는 밤 고양이들은 함께 먹이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먼저 먹었고 늙은 고양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친 고양이도 자기 몫을 먹었습니다. 회색 고양이는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먹을 때까지. 그리고 고양이들이 흩어지자 다시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날 주인은 동물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중 한 곳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자원봉사자들이 공터에 왔습니다.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비와 눈을 막아주는 작은 지붕과 사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놓았습니다. 매일 저녁 누군가 와서 사료를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회색 고양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발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GPS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회색 고양이는 여전히 같은 경로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터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를 발견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는데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현관 앞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불안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GPS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배터리가 나간 걸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GPS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주인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공터 근처였습니다. 72시간 전 기록이었습니다. 주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 공터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쯤 도착했습니다. 공터에는 다른 고양이들이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 사료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색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 사이, 주차장 아래 1시간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공터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계단 밑에서
쓰러진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회색 고양이였습니다. 주인은 급하게 고양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약했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주인은 자켓을 벗어 고양이를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주인은 고양이를 안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10분 뒤 동물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주인은 고양이를 내밀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어요. 빨리 봐주세요. 수의사가 고양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 중이에요.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실조에 가깝고 탈수 증상도 있어요. 체온도 많이 떨어졌고요. 주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 그렇구나. 그래서 더 많은 먹이가 필요했던 거구나. 하지만 자신은 먹지 않았구나. 지금 당장 수액을 마치고 체온을 올려야 해요. 새끼들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수의사는 고양이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인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2시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어요. 수액을 마치고 체온도 올랐어요. 새끼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호자시죠? 수의사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고양이는 주인의 집에서 자긴 했지만 그저 쉬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돌보고 있어요. 며칠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액을 맞고 영양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고양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사료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고양이를 보러 갔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을 봤을 때 조금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일주일 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주인은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진료실 안 작은 상자 안에 회색 고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마리의 작은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색 고양이는 새끼들을 핥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새끼들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회색 고양이는 그 소리에 반응하며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수의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4마리 모두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뒤 주인은 고양이와 새끼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 한쪽, 고양이가 늘 자던 자리에 더 큰 박스를 깔아주고 부드러운 담요를 넣어줬습니다. 물그릇과 사료 그릇도 가까이 놓았습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들은 하나씩 입에 물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누웠습니다. 새끼들이 다가와 젖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양이는 더 이상 새벽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의 집에서 새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밤 9시에 나타나는 것도 새벽 5시에 사라지는 것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터의 고양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급식소가 생겼지만 어쩌면 그들도 누군가의 밤 9시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주인은 일주일에 2-3번 공터에 갔습니다. 사료를 가져갔습니다. 통조림도 가져갔습니다. 물도 채워줬습니다. 고양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모였습니다. 주인을 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 달이 지나고 새끼 고양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파란 눈이었습니다. 나중에 노란색으로 바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틀비틀 걸으며 집 안을 탐험했습니다. 회색 고양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가가면 가르랑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주인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회색 고양이를 안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양이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이는 주인의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보는 걸까? 공터의 고양이들을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밤하늘을 보는 걸까? 주인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고양이는 주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랑거렸습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사라지기 위해 떠난다고.
그리고 어떤 고양이들은 남기 위해 돌아온다 것에 네가 가르쳐줬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돌볼 수 있다는 것을.